네, 45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7월 전당대회 이후에 주춤했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달 들어서 다시 힘을 받으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또 이번에는 옐런 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증시에 거품이 끼었다고 또 강력히 비판해서 월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색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이 9월 7일이죠? 네. 대통령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꼭 그 2달 앞으로 달 남은 것 남았죠.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미국의 그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뽑는 그 문제고 미국의 그 대통령 자리는 정치 경제 문제에서 세계에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보다는 더 많이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때의 그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보면 어느 정도 좀 결판이 이렇게 나는 시각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래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 이렇게 모든 그 외신이라든가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또 최근에 나오는 외신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뭐 힐러리를 앞선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상당히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그 들쑥날쑥하냐면 양당 후보로 확정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선 가능성이 높게 보는 힐러리 클린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번에 45대는 종전관리 베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세컨드 베스트를 뽑는다. 그럼 베스트와 세컨드 베스트는 뭐의 차이냐 하면 모두가 대통령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결점이 있기 때문에 네.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중에 난 사람 이게 세컨드 베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으로부터 확증 있는 지지차, 확고한 지지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결과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는 네. 최근의 뉴스를 보면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좀 선전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도 상당히 좀 헷갈리실 거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11월 8일 날 힐러리 클린턴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다시 힘을 얻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번에는 제니 옐런 현 의장을 또 강력히 비판해서 월가의 중심에 또 이제 눈길을 좀 끌고 있잖아요. 네, 힘을 받니까는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말에 대해서 사실 월가라든가 미국 학계라든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많은 그 막말 파동하는 그 과정에서 네.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네. 한국군을 전부 철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얘기 나왔죠. 또 공식적으로 국가 명칭을 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 좀 이례적으로 거명된 상태고요.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제니 옐런이랑 무슨 원수 관계가 진 것처럼 이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출발할 때마다 제니 옐런을 비판해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제니 옐런은 내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퇴출할 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제니 옐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사실 그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그 힘을 얻고 다시 제니 옐런에서 정면을 그 비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얘기하죠. 제니 옐런이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포퓰러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과 굉장히 결탁이 돼 있다. 중앙은행은 독립성 돼야 되는데 그 정책 파퓰리즘이 이렇게 된 상태고 그 정책 파퓰리즘의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그 수단이 뭐냐면 저금리다. 돈 푸는 네. 거다. 저금리에 의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비판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그 건PD께서도 이게 잔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 저금리 정책이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이제 시장 경제에선 제값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돈을 풀여대고 네. 그 돈값을 아주 싸게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를 가짜 경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가짜 경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false econom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가짜 경제라는 말을 표현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까 하는 시각에서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뭐든지 근거 이상으로 실력을 보여준다. 뭐 그게 실력이란 표현. 자기 실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은 거품이 되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미국의 주가가 미국의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너무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거품으로 이제 가짜 경제를 해석하는 시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공짜 경제. 우리가 이제 공짜 경제 폐단이라든가 해서 앨런이 그 공짜 경제에 역설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전서부터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레이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고 있던 소위 장기 침체,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너무 그 공짜 경제 역설을 빠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비판이 그동안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말 같은 경우에 가짜 경제는 주식에서 거품이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에서는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값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공짜 경제. 지금 네.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그 인식을 하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격이라는 게 제대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수급을 반영해서 사실 수급도 의제된 수준이 아니라 실무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값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의아심을 하는 공짜 경제 이런 네. 식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트럼프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월가를 비롯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종종가 달라졌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도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서 작가랑 같이 얘기했더니 네. 도널드 트럼프가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좋아지면 저는 그 걱정이 됩니다. 서 작가가 경제 식견에 대해서 비교적 이쪽에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식견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 유권자 지지층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사실상 지지를 못 받는 데에는 막말 파동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 막말 파동이 사실상 진짜 막말이냐 아니면 표심을 얻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냐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 후자 쪽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많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물 검증인 코커스라든가 프라이머리 기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상당히 센 그 지지율처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전당대회 이고 나서 7월 달 정책 대결을 보다 보니까 이 막말 파동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신중 모드로 바뀌었거든요.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 그러면 왜 정책 대결을 할 때 가장 먼저 제니 앨런을 들이댔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지금의 힐러리 클린턴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경제 집권에 대한 어떤 경제 성과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지금의 민주당 집권당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소속돼 있는 당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 대결을 해서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좀 자꾸 이렇게 훼손해야 네. 국민 입장에서는 막말 파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도 준비된 정책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미국의 할 수가 새로운 있겠죠. 표심을 좀 네. 얻기 위한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집권당 힐러리 클린턴 속해 있는 것이 잘 됐다 하면 어떻게 보면 파고드는 데는 정책적으로 여지가 굉장히 적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지금의 민주당 정부, 오바마 속해 있는 민주당 정부는 2008년 금리위기 때 금리위기 극복이라는 태생적 한계, 오리지널 시인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위기 극복에서 자 지금까지 뭐냐면 금리를 내리고 재료금리 정책, 네. 돈을 양쪽으로 좀 풀어대니까 요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면 집권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오케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것이 마치 위기 극복을 가장한 것처럼 만들었다. 소위 가짜를 만들었다 하면 네. 결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위기 극복이 사실상 된 것은 아니다. 경제 봐라. 경제가 뭐가 준 거지 이게 뭐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요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금리 내지는 저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정책에 주무했던 맨 버냉키는 지금 전직 의장이니까 네. 현직 의장인 제닛 앨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또 트럼프가 언급을 했던 공짜 경제로 또 제니 옐런 의장 이미 공짜의 역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이 대목에서는 공짜 역설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을 이미 당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추진할 때 종전과 다른 것은 4대 거시경제 목표 간의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4대 거시경제 간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률과 고용에 해당되는 실업률, 네. 인플레에 해당되는 물가, 그다음에 대외적인 국제 수지 이런 대목인데요. 통화 정책은 대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 국제 수지를 빼면 자 나머지 세 변수 간에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한번 장애권랑 같이 시청자분은 같이 이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짜 역설 때문에 경제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가 안 올라가죠. 미국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지금 디플레 국면에 더 빠지는 상황이고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종전과 달리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너무 세일 하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네. 올라가야 되죠. 근데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종전의 입장대로 보면 필립스 곡선이 이게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제니 옐런이 왜 공짜 역설 때문에 그런 걸 치느냐 하면 제니 옐런은 통화 정책을 추진할 때 이 필립스 곡선을 굉장히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야 하는 게 필립스 곡선인데 자, 이게 지금은 실업률이 떨어지도 물가가 잘 안 올라가죠. 네. 근데 국악다리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당신 뭐냐? 이 출구 전략이라든가 출구 전략해서 마약을 빨리 마약 상태를 빨리 가짜 경제에서 취득해 있는 미국의 그 시장 참여자들과 미국 국민들을 빨리 좀 그 마약에서 깨줘야 되는데요. 너무 국악다리 맞지 않는 거 가지고 출구 전략을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미국 경제가 자 지금 이익복이 아니라 마약 상태 더 취약돼서 나중에는 네.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비단 도널드 트럼프가 가짜 경제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는 미국의 학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장기 침체론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비판해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 비판이 또 미국 학계와 또 월가에서도 공감하는 시각이 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학계에서는 이 필립스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필립스 곡선이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그 거시경제학 공부할 때 이것을 좀 배웠습니다는 특별한 이론은 아니거든요. 네. 1800년대 후반서부터 영국의 그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사실 실업률과 그때 당시 임금 상승률입니다. 네. 원래는 임금 상승률, 실업률과 임금 상승을 했더니 트레이드 관계, 역관계가 있더라. 이것이 이제 임금 상승률이 물가로 바뀔 때는 1910년대 케너디 존슨 경제 호황기에 네. 이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그때 당시에는 주가 되니까 이걸 물가 상승률을 바뀌자 해서 시청자분도 지금 뭐냐 필립스가 통화 정책의 근간을 삼고 있는 것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실업률과 임금 상승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뉴노멀이죠. 모든 경제를 네. 맞지 않은 뉴노멀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국악다리지 않느냐. 근데 이 국악다리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냐. 이게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빨리 좀 마약 상태를 해야 되니 추구 전략 지원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양적으로 정책 2014년 10월 달에 종료됐는데 금리는 그 후서부터 1년 한 4개월이 지난 작년 12월 달에 했고 네. 추가 금리도 지금 안 되고 9월 달에 하느냐 12월 달에 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지연돼 온다 해서 지금 미국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FOMC 멤버들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고 립 서비스를 통해서만 자꾸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들 보겠습니다. 자, 일본도 그렇다 하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당은 돈 풀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아베노미스가 성공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금리 완화 얘기하는데 실제 정책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들어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금리하고 돈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립 서비스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금리 완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져가지 못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공짜 엿설, 소위 그 도널드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가짜 경제 때문에 중앙은행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때에 진짜 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돈 푸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경제에서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공짜 역설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점을 아주 단적으로 비판하고 이번에 그 월가라든가 학계에서는 단순히 막말이 아니라 네. 상당히 공감한다. 왜냐 그 이전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도 정책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성숙된 쪽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
이번에 여론조사가 일부 힐러리 클린턴을 앞서는 데에서는 단순히 거품만은 아니다 하는 이런 쪽이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또 전략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또 이번에 또 도널드 트럼프의 비판, 학계와 월가에서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례적으로 또 주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옐런 의장이 그동안에 뭐 저금리 정책 뭐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추가로 또 뭐 가짜 이야기가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주가 얘기를 좀 이래저래 언급했어요. 네. 그 가짜 경제 얘기하면서 거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거품 얘기는 2011년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상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시청자분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내 재산이 증가했으니까 올라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편에서는 불안감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우존스에서 우리 검피디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많이 올라갔죠. 지금 18,538.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자막도 있습니다는 아까 자막도 있습니다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주가는 경제 실상에 반영되는 얼굴이다. 그럼 경제 실상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경기 지표.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래.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들의 실적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미국 경제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 주가의 거품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도 공감하는 시각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을 좀 비춰주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의 성장률 작년 2분기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2분기 올해 2분기에 잠정치가 1.1% 나왔죠. 속보치는 1.2%고 네. 그리고 자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보면 시청자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 4분기에 0.8%, 2, 4분기에 1.1%. 그러면 뭐냐 상반기 1분기 평균 오면 1%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미국 경제 잠재 성장 수준은 어떠냐? 2.5%, 최소 접대 2.5%, 3%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 주가가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그게 뭐냐 시청자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한편에서는 좋아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불안감이 있는 게 바로 그렇거든요. 경제 실상과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IMF 입장에서도 최근에 보면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미국 경제 지금의 문제지 않느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거품이라든가 이런 측면, 소위 가짜 경제 증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품적인 측면이 언제 이게 붕괴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의 그 추가 금리 인상 문제 이런 문제가 한터에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프레시 크래시하면서 연일 경고당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가짜가 어떤 계기가 되면 실상이 드러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상이 드러나니까 최근에 우리의 사회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그런 현상이 이렇게 보게 됐죠. 그렇죠.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실상적인 측면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2011년서부터 미국에서 보면 계속해서 거품이 논쟁이 됐던 것도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주가의 거품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가짜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빨리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서 작가께서 이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신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거 당선되면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좀 당신 주식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경계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 작가랑 워낙 그 친하고 그분이 그 경제 식견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제 농담도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스트롱 달러 할 때 금리 문제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까 동결해야 될까 할 쪽에서는 과거 공화당 집권 시절에서 보면은 대체로 보면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렇게 볼 때 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까지 이제 가정입니다는 지금처럼 미국 경제에서 가짜 경제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 거품이 되고 또 시장 경제 본질을 공짜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가격이 제 가격을 용방의 일치 정도 되는 가격의 수준에서 사실 가격이 프라이스 메커니즘에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제값받기 이런 것이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제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짜 경제 때문에 많은 앞서 말씀같이 종전에 배웠던 우리의 경제 이론을 많이 흐트러뜨리게 하는 상태거든요. 흐트러뜨려요. 그럼 뭐냐? 주식도 제값을 가자.
다시 말하면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에 맞게끔 제값을 가자. 그리고 공짜 경제, 공적에서 흐트러진 시장 경제 원리를 본질 위치를 찾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이걸 만들어냈던 게 뭐냐? 결국 돈을 뿌려대고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자본주의에서요. 장현권께서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와서 애쓰셔가지고 한국경제대표 임금을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빌려주시면서 네. 이자를 안 주고 이자를 못 받고 나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를 오히려 깎으로 주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장애국께서는 눈물을 나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빨리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대두되면서 자 공화당 집권 시기단에선 스트롱 달러 그다음에 이런 그 저금리의 본질을 찾아간다는 측면 또 출구 전략을 빨리 가야 되는 측면 훼손된 시장 경제를 제자리에 차려야 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좀 당초보다는 좀 빨리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다. 그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옐런 의장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누가 미국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가를 놓고 오랜만에 또 부두 에코노미 그렇죠. 이코노믹이라고 하나요? 이 용어가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부두 이코노믹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네, 부두 이코노믹에서 다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 얘기를 하시면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이렇게 있습니다는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 뭘 적중했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좀 가능한 쓰지 말아달라 하는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방송을 오랫동안 이끌어오는 측면에서 제가 좀 작가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저도 네. 마찬가지로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무슨 혹한 말, 무슨 자기 입장 말, 내 말이 맞았다, 뭐 맞았다 이런 거에서 저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이런 말에 의해서 사실상 뭐냐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18세기 말 미국 남부에서 보면 이런 혹하는 말에 의해서 국민을 현혹시켰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네, 그렇죠. 바로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두 이코노믹인데요. 이게 언제 유행했냐면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네. 그때 당시 아버지 부시 행정부 조지 부시 이분이 이제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네.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 배우시고 잘생기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 어디에도 똑같은 말 한마디에도 한상춘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얼뜨기 국민으로부터 표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공화당 그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그 아버지 조시 부시한테 이런 그 말을 해서 이 부두 이코노믹스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시청자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는 달콤한 말과 달콤한 정책으로 해서 국민을 기반하는 행위다. 자 그러면 부두 이코노믹을 우리나라로 미신 경제학이다 이런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한국경제신문에 적당한 용어가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네, 있습니다는. 굳이 해석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미신경제학 정도로. 그런 네. 측면인데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마교다, 부두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도 여기에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본인도 이제 막말했으니까. 그렇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평가받을 일입니다는 제넷 앨런도 사실상 뭐냐 돈 풀어야 되고 이 소중한 돈을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를 제로로 시키고 일부 중앙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실상을 너무 좀 기만시키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부두 이코노믹에서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는 지금 이러한 그 도널드 트럼프가 국민의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해서 다시 한번 심다 보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이 미국에서 보면 부두 이코노믹스 사실상 그 마교라는 용어 이런 쪽에 얘기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사실상 그 이러한 뭐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사람이 공약을 시키고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야에 내가 이 종목은 간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네. 상태에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공약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만큼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부두 이코노믹스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지금 한국 경제를 어렵고 투자자를 더 흐트러뜨리게 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부두 이코노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또 배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